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정말 이번 주야말로 롤러코스터 증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5.28% 상승해서 2138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어제 하락폭이 컸던 만큼 그 하락폭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오늘 의외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LG화학과 삼성물산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못지않게 코스닥도 무려 6.09% 상승해서 다시 700포인트를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4.42% 상승해서 52,100원에 마감이 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우량주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한 종목도 빠지지 않고 다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럼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가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미국 연준에서 회사채를 매입한다는 소식에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하루 앞서서 마감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는 0.62%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1.43% 상승하면서 다시 10,00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 나스닥 100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마감되었을 시점이 15일 3시 반쯤이잖아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로 초록색으로 쳐놨는데 이 시점에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을 때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약 9,400포인트에서 지금 9,9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500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와 실시간 나스닥 선물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연준에서 회사채를 매입하겠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증시가 급등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등을 하는 바람에 올해 세 번째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인 연준에서 회사채를 매입한다는 소식이 왜 증시에 긍정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회사채 매입이라는 뜻은 국채 매입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국채 매입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경기 부양을 돕자는 측면이 강하고, 회사채 매입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기업의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 이런 의미로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회사채를 매입해서 각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불어넣겠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실시간 나스닥 선물, 이어서 국내 증시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을 예측하려면 전날 미국 증시하고 실시간 나스닥 선물지수를 확인하시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순매도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적지만 순매수세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크게 순매수세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어제보다 더 크게 순매도 포지션을 취했죠. 비록 오늘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파생시장의 만기일이 다가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선물옵션 만기일이 겹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월 셋째 주예요. 그래서 국내와 다르게 한 주 정도 더 텀이 있고 이번 주 금요일이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북 이슈가 남아있죠.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급하게 추가를 했는데 북한에서 개성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다 라는 기사와 함께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이 나왔어요. 어제도 물론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있었고
그 하락을 더욱 부추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대북 이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별다른 내용 없이 잘 넘어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런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아마도 내일은 오늘과 다르게 다소 부정적으로 증시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록 삼성전자가 어제의 하락폭을 만회하는 큰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비교적 아쉬운 측면이 있고 오늘 크게 상승했다고 해서 증시의 하방성이 완전히 끝나고 해소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입을 생각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조금 관망하면서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참고하라고 제가 한 가지 자료를 가져왔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경기가 활성화될 때 어떤 분야에서 수출 시장이 가장 빠르게 회복될지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첫 번째가 바이오 헬스케어, 두 번째가 2차 전지, 세 번째가 반도체, 이렇게 순위별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가장 더딜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철강, 석유, 기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참조하신다면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난다면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 쪽은 더욱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8년도 기준인데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 기준 76%가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도체 중에서도 83%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된 매출액은 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대되고 주가가 더욱 상승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고 상승이 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신다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 다시 큰 상승이 나왔죠. 이어서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어제 크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삼성 SDI보다 더 좋은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전체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해서 모든 증시가 하락할 때 그때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대외 변수가 사라지면서 시장이 살아날 때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도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이런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증시가 한 번씩 출렁여서 크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모든 증시가 다 하락한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되었나, 이 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마음은 조금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고가를 행진하면서 삼성 SDI보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시장의 성장도 한몫을 했겠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발표된 기사인데 LG화학이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1위로 올라섰죠. 중국산 테슬라 덕이라고 하는데 LG화학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어요. SDI하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LG화학이 주로 테슬라 모델 3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산 내수용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판매 호조가 급증세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3는 친환경차 부분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 때문에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1위로 올라설 수 있었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인데 LG화학하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죠.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무려 91%, 19%, 74.3%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라든지 중국 기업, 이런 기업들하고도 비교해봤을 때도 굉장히 성장세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국내 기업만 작년 1월에서 4월 이 4개월 동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성장했다는 말은 점유율도 함께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를 하고, 내가 만약에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삼성물산 종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물론 어제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대북 이슈로 다 같이 모든 시장이 하락할 때 삼성물산도 같이 하락세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 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삼성물산이 크게 상승할 수 있었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요 주주 현황이에요. 여기서 삼성물산이 약 44%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지주회사죠. 자,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올해 시작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보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약 11만원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오늘 12만 4천원이니까 약 1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올 한 해 동안. 하지만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작했을 때 평단가가 약 42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82만원이니까 거의 100%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다시 주요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 한 해 동안 100% 상승했는데, 지주회사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0%밖에 상승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 한 해 동안 100% 상승을 했을 때 삼성물산의 보유 지분 가치도 분명히 상승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어제와 오늘 주가가 크게 움직임을 보였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급등이 나왔다,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점을 살펴보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이다, 그리고 지분율은 약 44% 정도 가지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 한 해 주가가 100% 상승한 반면에 삼성물산의 경우는 10%밖에 상승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물산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약 23조나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였지만 무거운 종목이면 무거운 종목일수록 우리가 오래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를 생각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워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신다면 더욱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어제 하락폭을 모두 지워줄 만큼 큰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하락세가 끝났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국내 증시가 끝나고 난 뒤에 대북 이슈가 또 터졌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증시가 많이 상승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수익이 조금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보수적인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시장이 회복될 때 그 기업의 주가도 다시 회복하기 마련이니까, 어제와 같은 큰 급락세에 특히 대형주, 우량주 위주의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불안감에 매도하는 그러한 행동은 조금 절제하고 자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